예, 안녕하세요. 월요 대상경주 분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 코리안 더비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19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오픈 경주이기 때문에 16두만 출전 가능하고, 여기 출전 등록한 세마필 중에 세마필은 출전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간략적으로 살펴보면 코리안 더비는 1800m이고 순말이 57, 앞말이 55를 답니다. 여기에서 앞말은 나온 자이언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자이언트만 55를 답니다. 이 나온 자이언트만 55를 달고 나머지는 57을 답니다. 출전 등록은 부산 8두, 서울 11두가 2차 등록을 했습니다. 오크스는 부산이 8두, 서울이 8두 이렇게 해서 총 16두가 출전을 했지만은 더비는 서울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서울이 9두, 부산이 7두 출전 가능합니다. 이게 매년 이 출전 기준이 바뀝니다. 매년 그 경마 계획이 나오면 기준이 바뀌는데, 어쨌든 그런 점이 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늘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부산 8두, 서울 8두 이렇게 출전하고, 서울은 아무래도 서울이 마방이 많다 보니까는 서울이 9두, 부산 7두 출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8두 동시 출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6두가 출전 등록을 하는데, 대신에 그 전년도 그랑프리 우승마가 있는 마방에서 한두를 더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부산에서 우승을 했으면 부산이 9두, 서울이 7두, 서울에서 우승을 했으면 서울이 9두, 부산이 7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그렇다 보니까는 서울에서는 모닝 프린스 자이언트 인디가 제외가 되고, 부산에서는 피스톨 스타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피스톨 스타는 서울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베텔게우스가 2차 등록에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천지굴건염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마방에서는 올해는 이제 이 베텔게우스가 출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년 4세 시즌에 좀 다시 이제 경주를 뛸 것으로, 아니면 올 연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베텔게우스는 이번 더비뿐만 아니라 정간배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히 뭐 훈련해서 데미지 입는 것보다는 아예 쉴 때 푹 쉬게 하자. 이게 이제 마주분과 마방의 그 의견이 좀 일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베텔게우스가 빠졌기 때문에 뭐 춘추 전국 시대죠. 지금 이 순서는 네이팅 순서입니다. 네이팅이 높은 마필들 위주로 올려갖고, 베텔게우스가 빠졌기 때문에 네이팅이 제일 높은 마필은 나온 자이언트입니다. 머스킨맨에 나온 볼드 자마이고, 아무래도 오크스에 안 나갔습니다. 오크스에는 나온 포레스터, 나온 더 퀄리티가 나갔고, 나온 자이언트도 앞말이다 보니까는 오크스에 나갈 수 있었지만 오크스에 출전을 안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직전 부산 그 원정 가서 컨디션을 못 맞췄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번에 그 나온 목장에서 매번 더비에 그 경주마들이 출전했는데, 이번 더비에는 출전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이언트가 그냥 더비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중의 이점은 있습니다. 55kg 인경기스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2022년 과천시장배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스테이크스에서 앞말 3관 측경주에서 4착을 했고, 4연승을 거두다 2군 승군을 해서 1800 중거리 첫 도전에서도 2착하면서 중거리 빠른 적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누나 스테이크스에서는 그 경합을 했죠. 경합을 하면서 이 매직 클래스와 경합을 하면서 4착을 했고, 그동안 선행 일변도의 경주 운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안하게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번에는 강력한 선행 상대마들이 있습니다. 도끼불패와 섬식 노스트라는 강력한 선행 상대마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더라도 좀 편하게 선행을 이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행을 못 가면 더욱더 불리할 수밖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상 도전이 만만치 않다, 입상이 힘들다, 이렇게 평가하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레이팅 70의 썸씽 노스트입니다. 입상 도전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고 2억 기수가 타고 있죠. 3연승을 일반 경주 3연승을 달리다 그 이후에 이제 스포츠 서울배 우승하고 직전 KRA컵 마일에서 2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주 3연승을 달렸던 경주는 편성이 약했어요. 그래서 약편성 우승이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지만 최근 대상 경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아직 모래를 맞았고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 유리형 집줄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관건이고, 그리고 강력한 인기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하게 선두 공략하면 언제든 입상 가능한 전력이긴 하지만 편하게 선두를 공략하기가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행은 직전과 똑같이 도끼불패가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2선, 3선 자리를 라운 자이언트라든가 썸씽 노스트가 경쟁을 할 텐데, 어쨌든 초반 전개 여부가 이 마필의 입상을 당락을 결정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전개만 잘 풀리면은 우승까지는 몰라도 입상은 도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스피드 0입니다. 이 마필도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고, 이호식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모가 게르니카입니다. 아르헨티나 안말 챔피언이고, 아르헨티나에서 안말 상관경주인 청기니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3대 모의 구아스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뛰어난 스프린터였고, 그러니까 혈통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테피스트리가 일본에서 건너왔지만은 일본 혈통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혈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질주 스테이크스에서 2착을 했는데 이게 데뷔전이었습니다. 데뷔전 대상 경주 나가서 우승 2착을 한 거고, 그리고 브리더스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판타스틱 킹덤을 이기고 우승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직전 KRA컵 마일에서는 7착을 했는데, 이 당시 이제 KRA컵 마일 경주를 보면 추입이 특징이 뭐냐면은 추입이 안 통하는 주로였고, 두 번째는 외곽을 타는 마필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2번 게이트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불리한 내측 주로를 탔습니다. 물론 4코너를 돌면서 외곽으로 빼면서 먼저 치고 나오고, 전개는 최상으로 풀었죠. 그렇지만은 이 주로가 이 마필한테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측 타면서 힘을 소모한 만큼 진 게 페인이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선입걸음을 가지고 있고 페이스 소화 능력이 있어요. 하이페이스를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1800 늘어난 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 서울의 주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인게이트, 내측 게이트를 부여받을수록 더욱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외곽이면 초반 자리 잡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게이트에서는 내측 고온 선입 전개를 한다면은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스피드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나울 스나이프입니다. 부마는 투안핸드 서브이고 모마는 가니쉬드 웨이지스인데, 이번에 1차 등록한 마필들 중에서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세이두나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투안핸드 서브는 몇 가지로 요약이 되죠. 특징이 일단 기본적으로 말들이 늦게끔 큽니다. 만숙형 기질이 강하고 근성이 좋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장거리에 강점이 있고, 이런 전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스말이 투아나 앤드 서브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고 우승 1순위로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문세인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이 마필이 어렸을 때부터 문세인 기수가 무조건 못을 박았죠. 자기는 더비는 나올 스나이프 탈 거라고. 문세영 기수가 2세 때 3세 때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탔습니다. 그 탔던 마필들 중에서 더비는 무조건 이거 타고 나간다고 했을 정도로 문세인 기수한테 애착이 큰 마필이고, 2대 모인 미스
니티게이터는 이 펜저 바르셀로나를 생산했습니다. 이 펜저 바르셀로나는 베네수엘라 챔피언 스테이스요. 그러니까 장거리 챔피언이었고, 그리고 순말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북에도 그렇고 목에도 그렇고 나올 스나이퍼는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한 마필이고, 22년 브리더스컵에서는 4착을 했습니다. 스피드 0, 나노메타, 판타스틱 킹덤한테 이어서 4착을 했는데 뭐 선입전개하고 그 나름 잘 뛰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게 좀 늦었죠. 발전이 좀 늦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착을 한 거고, 23년 스포츠 서울배 1400에서는 섬식 노스트한테 지면서 2착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섬식 노스트가 선행을 갔죠. 그리고 나올 스나이퍼는 3열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3열 돈 만큼, 거리 손해를 본 만큼 섬식 노스트한테 반마신 졌고, 만약에 섬식 노스트 바로 옆에 이 나올 스나이퍼가 붙었다 그랬으면은 이겼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혈통적으로는 뭐 1800 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파행으로 주기가 길어진 것이 흠이지만 훈련 상태를 보면은 상태는 이상 없습니다. 결국 마무리 훈련이 관건인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고,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도끼불패입니다. 카우보이 칼의 진저러시이고, 김영국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2대 모임 빅토리나는 지설이 우승을 했는데 이 단거리 스프린트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마로는 장산 포이전과 형제마인데, 장산 포이전도 그렇고 도끼불패도 그렇고 두 마필 모두 좀 선행마 기질이 강합니다. 이 도끼불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물고 튀어요. 그래서 초반 다미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400 첫 도전에서 저는 이 마필을 굉장히 약하게 본 이유가, 초중반을 굉장히 하이페이스로 이끌기 때문에 1400 첫 도전에서 강력한 인기마였지만 빼고 갔는데, 하지만 1400에서 그렇게 한번 몰락한 이후에 말이 이전보다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끌고 가는 게 많이 순해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선행마 기질이 강하고, 이번에도 선행이 작전 1순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KRA컵 마일에서는 14번 게이트였죠. 14번 게이트에서 중위권에서 서서히 무빙으로 외곽 감아갖고 초이스런을 넘어가기 위해서 초반에 너무 힘을 썼어요. 그래서 넘어갔으면 이제 힘 한 배를 해야 되는데, 바로 4코너가 나오면서 외곽말들이 압박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코너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불패도 편하게 선행 간다면 1800은 그대로 돌 수 있는 마필인데, 대상경주 특성상 흐름이 빠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점이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드래곤스타입니다. 투안핸드 서브의 퍼리지안 자마이고, 문성혁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스포츠 서울배에서 3착을 했고, 직전 KRA컵 마일에서도 3착을 했어요. 베텔게우스 썸식 노스트한테 졌는데, 당시 이 KRA컵 마일은 추입이 안 통하는 주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마필들이 너무 쉽게 버텼기 때문에 선입으로 끝나는 주로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추입으로 올라오기엔 주로의 불리함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비록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종반 보여준 탄력은 상당히 잘 뛰었어요. 출발 악백이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 이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는 출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국 관건은 추입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관건인데, 능력상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 바로 이 드래곤스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너트 플레이입니다. 컬러즈 플레잉의 스페이스 셔틀이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성을 할 예정이고, 나올 스나이프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 마필인 너트 플레이어입니다. 이대모가 안말 강자였던 정통성입니다. 코리안 오커스 2착을 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그 자마인, 정통성의 자마인 터치 플라잉은 컬러즈 플라잉과 결합을 해서 이 제주지사배에서 2착을 했죠. 그러니까 터치 플라잉과 스페이스 셔틀은 목의 형제마입니다. 터치 플라잉도 상당히 좀 잘 뛰었던 마필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식시켰던 마필이죠. 뭐 컬러즈 플라잉은 서울에서 못 뛴다, 컬러즈 플라잉은 앞말이 못 뛴다, 그런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런 선입견을 다 불식시켰던 마필이 터치 플라잉이고,
최근 이 너트 플레이의 상승세의 걸음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농협중앙회장배에서는 8착을 했지만은 스포츠 서울배에서 4착하고 직전 KRA 컵 마일에서도 4착을 했는데 너무 바닥 전개였죠. 너무 후미 전개였습니다. 그래서 추입이 안 통하는 주로였는데 여건이 불리함에도 종반 뛰어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마표는 경주를 뛰면 뛸수록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가 굉장히 좀 대상 경주에 강한 기수입니다. 제가 그 오크스에서도 원더풀 솔루를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은 장거리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안토니오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그 오크스에서도 그 원더풀 솔루 비인기말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이고 타이밍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초반 전개를 어떻게 풀느냐 요게 관건인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 마필이 너트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퍼지의 오마이크릭의 자마인 세네타운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작년도 농협중앙회장배 우승을 했죠. 초기에 빠르게 성장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좀 그 성장세가 그대로 이어졌으면은 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거리를 내리면서 뭔가 한타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1월 달에 출발 불성립한 경주가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안 열리면서 경주가 불성립이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 준면 승부처 제대로 적중을 했는데 불성립하면서 뭐 거의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됐는데 그때 이마필이 인마 전도가 됐어요. 낙말한 게 아니라 기수가 낙말한 게 아니라 말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데미지를 입은 듯 합니다. 아무래도 말이 경주 뛰다가 꼬그라져 갖고 한 바퀴 댕댕 굴러버렸는데 그게 데미지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 이후에 1800 첫 도전에서 전개가 편하게 풀리면서 경주력을 못 보여주다 직전 이제 1800 첫 도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직전 1800 우승한 편성 자체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성장을 해야 될 시점에 성장을 못 해버렸어요. 그게 이마필한테는 좀 치명적입니다. 보여준 경주력에 비해서 성장세가 더딘 것이 약점이고 현재로선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여수 파이트입니다. 부마는 매니피고 모마는 골든데일이고 1800 기록이 가장 좋습니다. 1분 53초 2. 물론 이 마필이 1800을 두 번 뛰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록대 1분 54초대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800 경주 기록만 놓고 본다면 좀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여수 파이트인데 투트랩트와 전형제마입니다. 투트랩트는 전형적인 선행마였습니다. 선행을 가면 좀 쉽게 우승을 했고 선행을 못 가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마필인데 그러니까 1군까지 빠르게 올라갔는데 1군에서는 워낙 쟁쟁한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어요. 선행 편성을 못 만나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다가 결국은 은퇴했는데 그 마필과 전형제마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수파이트도 나름 그 거리 적성 자체는 길게 나오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부산말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더비를 대비해서 이제 연속 1800 출전하고 있는데 최근상 걸음의 신장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강자들과 경험이 적은 점이 약점이고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지만 현재까지 발전 속도라든가 현재까지 경주 능력만 놓고 본다면 전력상 열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월드 레전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입상 자력으로 충분히 입상 도전은 가능한 마필이고 다실바 기수가 기성을 하는데 불만한 인디밴드입니다. 인디밴드는 그랑프리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대통령배 2착을 했고 상당히 거리 적성이 길었던 마필이고 모마인 노열 인브레이스는 뚝섬배 1400에서 우승을 했던 뛰어난 스프린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계의 스태미너와 모계의 스피드를 좀 잘 물려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동안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우승은 2승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장배에서 3착을 했고 그리고 브리더스컵에 6착 직전 경남신문배에서 2착하고 마일에서는 5착을 했습니다.
16번 게이트라 김혜성 기수가 전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위권 외곽을 타고 가다가 선두 공략해서 선두에서 이제 뭐 5, 6개월 크게 돌다가 그다음 4일 돌면서 굉장히 무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이제 썸씽 노스톱과 머리를 딱 맞댔는데 그때 이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뛰어난 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곽계에서 이제 베텔기우스가 넘어가 버리자 이제 무뎌졌죠. 아무래도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무뎌졌는데, 다실바 기수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포지셔닝, 즉 다시 말해서 자리 잡기를 정말 잘하는 기수입니다. 지난주 오크스에서도 다실바 기수가 그 즐거운 여정 가지고 자리 잡는 거는 거의 뭐 신의 한 수였죠. 너무나 자리 잘 잡았습니다. 포지셔닝에 능한 다실바 기수라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자리 잡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이마피를 좋아하는 이유는 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근성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월드 레전드는 자기 능력에 비해서 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블랙 맘바입니다. 위드 디스팅션의 TP 맥지이고, 그동안 계속 서승훈 기수가 훈련을 담당했는데, 기성을 담당했는데, 서승훈 기수가 아마 기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부사의 동생입니다. 승부사는 코리안 더비 2착을 했던 마필이고, 이대모의 넉사 홀릭 같은 경우는 헤야의 모마입니다. 그래서 KNNB에 우승을 했던 헤야의 모마이고, 그러니까 TP 맥지는 헤야와 형제말한 뜻이죠. 데뷔 전부터 좀 늦게 데뷔했습니다. 3세 늦게 데뷔했는데 1300 출전하면서 우승하고 이후 거리 늘리면서 뭐 1800까지 뛰어보고 이고 있는데, 마방에서도 좀 이제 장거리 혈통으로 보고 거리를 늘리고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로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늦 데뷔를 하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1800 거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만 놓고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이 블랙맘바라는 마명조차도, 블랙맘바가 그 아프리카에 사는 독사인데 뱀 중에서 가장 빠른 마필이 가장 빠른 뱀이 블랙맘바입니다. 보통 뱀들은 독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진 않죠. 좀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블랙맘바는 거의 공격적인 마필이라서 거의 엄청나게 빨라요. 사람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사람 물어 죽이고 하는 좀 무시무시한 독사인데, 어쨌든 그 마명만큼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글로벌 히트입니다. 김혜승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경남신문배에서 전개 잘 풀고 능력 차이를 보이면서 8착을 했는데 아직은 전력상 열세입니다. 김혜승 기수도 글로벌 히트보다는 월드 레전드에 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뭐 월드 레전드는 다실바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실바 기수가 기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히트는 물론 이 마필도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지만은 아직까지 성장세는 좀 느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럭키선입니다. 커널 존의 블레이드즈 엣지 자마이고, 더블 엣지 동생입니다. 더블 엣지는 뭐 1군까지 올라갈 마필이고, 장추열 기수가 계속 기성을 했던 마필인데, 장추열 기수가 기성을 할지 어떨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어쨌든 이 카우보이 카라의 더블 엣지는 농림 장관배에서 5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능력치가 좋았던 마필이고, 그 마필의 동생이고, 브리더스컵 9착에서는 브리더스컵에서는 9착을 했는데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도구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끌다가 기수와 싸우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망했죠.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았으면은 그렇게 심하게 끌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구착을 한 거지 능력 부족으로 구착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직전 마일에서는 6착을 했는데 추입이 안 통하는 주로라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걸음입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뛸 줄 알았는데 걸음 자체가 좀 미진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1800으로 거리가 늘어났어요. 직전에는 1600이었고, 그렇다면 저는 늘어난 거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고, 모닝 프린스는 6회 상금 부족으로 아마 출마 탈락될 가능성이 높고, 바람은 매니피의 딕시빌 댄스인데, 이 마필은 기본적인 스피드는 분명히 좋은 마필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전략상 열세이고, 무엇보다 이 마필은 모래를 못 맞습니다. 모래를 맞으면은 거의 바보가 되다 보니까는 호흡 자체가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선행을 가기 힘든 편성이라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피스톨 스타는 6회 상금 부족으로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전 안 하고, 자이언트 인디도 6회 상금 부족으로 출마 등록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창대로는 정도인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보여준 전략상 열세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나노메타입니다. 페더럴리스트의 얼음공주 자마인데 그동안 대상경주 위주로 출전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우승을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경주에서 한 번은 우승을 해서 마필의 길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는데 그 우승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 작년도 농협중앙회장배 3차 그리고 브리더스컵에 2착을 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후 좀 다리 자잘한 질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기가 깨지고 성장할 시기에 성장을 놓쳐버린 게 좀 너무 아쉬운 마필이고, 현재 전력은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코리안 더비는 나올 스나이퍼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고, 이 나올 스나이퍼에 도전하는 마필로는 너트 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스나이퍼 너트 플레이 2강에 그리고 스피더영이라든가 드래곤 스타도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고, 도전생 마필로는 이제 썸싱 드래곤이라든가 럭키선 월드 레전드 요런 마필들이 도전세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나올 스나이퍼나 너트 플레이의 전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1800m가 유리한 마필로는 나올 스나이퍼, 너트 플레이, 그리고 드래곤스타, 스피더영, 블랙맘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비 출전마들을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